환율이 1,480원대입니다. 그리고 뉴스엔 요즘 꼭 같이 붙는 단어가 하나 있죠. 국민연금.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외환수합 650억 달러를 2026년까지 연장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환율을 잡는 안전장치라고 하고 누군가는 노후 자금을 정책에 끌어다 쓰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영상은 딱 세 가지를 10분 안에 끝냅니다. 첫째, 외환수합 650억 달러가 정확히 뭔지. 둘째, 이게 환율과 국민연금에 어떤 가능한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셋째, 우리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점검 매뉴얼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공통으로 전하는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맺고 있는 외환수합 한도를 650억 달러 규모로 유지한 채 202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같은 시점의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500원 선을 심리적 경계로 보고 있고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출 실적이나 주식시장 같은 일부 경제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데도 환율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환수합 연장과 함께 연금의 해외 투자 구조, 환율과의 관계가 다시 시장의 관심사가 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외환수합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차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수합을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이 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잠깐 빌렸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이나 해외 자산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은행이나 외환시장에 가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달러를 한꺼번에 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부족해지고 달러 값, 즉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가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잠깐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자기 금고에 있는 달러를 꺼내서 빌려줍니다. 대신 국민연금은 원화를 맡기고 약속한 날짜에 달러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시장에 달러를 사러 나오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달러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일이 적어지고 환율이 덜 오르게 됩니다. 즉, 외환수합은 달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잠시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외환수합의 전부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시장 대신 한국은행에게 잠깐 빌렸다가 다시 갚는 구조. 이 한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연금 이슈가 되는 걸까요? 핵심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의 역할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내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뒤를 대비하는 장기 노후 자금입니다. 연금의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정책에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수익률과 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느냐입니다. 그런데 외환수합이 반복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연금 수익만을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환율을 잡기 위한 정책 목적이 섞인 걸까? 이 지점에서 연금의 운용 독립성 논란이 생깁니다. 둘째, 수익 구조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 비중이 큽니다. 해외 자산은 두 가지로 수익이 결정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느냐,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를 때 생기는 효과를 줄이기 위해 연금이 활용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연금이 돈을 버는 구조 한쪽을 정책이 직접 눌러버리는 건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외환수합이 당장 불법이거나 연금을 바로 깎아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성과 반복성입니다. 한두 번의 단기 대응이면 논란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여러 해 이어지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종료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면 시장은 이걸 임시 조치가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한 환율 뉴스가 아니라 연금 뉴스로 번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 이슈가 되는 이유는 환율 때문이 아니라 연금의 성격과 정부 정책의 목적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점검 매뉴얼 3개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 해석보다 공식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민연금이 내는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론은 빠르지만 이슈를 만들어야 해서 표현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는 느리지만 기준이 됩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외환 수합 규모가 유지되는지, 늘어나는지, 종료되는지 이것만 확인해도 불안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둘째, 내 연금은 3층으로 점검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어떤 상품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너무 높아 방치되고 있진 않은지 계좌를 열어보셔야 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개인연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노후는 한 통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새 통장을 쌓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지표는 딱 2개만 추적하십시오. 환율 흐름, 그리고 국민연금 운용 공시입니다. 환율을 하루에 수십 번 매일 볼 필요 없습니다. 대신 추세를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연말 수익률만 보지 말고 해외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환해지 관련 설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공시를 보시면 됩니다. 이 2가지만 체크해도 남의 뉴스가 아니라 내 자산 뉴스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은 환율을 맞히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내 연금이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숫자에 놀라지 마십시오.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이 오를 때와 내릴 때 자산들이 각각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더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가 아닌 구조를 설명드린 선택의 경제학이었습니다.